안녕하세요. 중안면부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요즘 무봉합 인중축소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분이나 수술방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놓고 봤을 때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무봉합 인중축소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무봉합 인중축소는 말에서도 보여지듯이 피부 바깥쪽 봉합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인중축소를 할 때는 볼막부터 시작해서 근육봉합, 그다음에 피하지방봉합, 피부봉합 이런 걸 다 하게 되는데 사실 피부를 제외한 기본적인 봉합은 거의 다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이 흉터의 결국에 제일 중요한 점은 두 흉터가 아주 깨끗하게 맞물려서 봉합이 되고 회복되는 게 중요한데 최후의 피부 봉합은 이런 아주 가지런한 피부의 맞물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 봉합은 아주 필수적인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 피부 봉합을 그런 가지런함과 깨끗한 흉터에 지장이 가지 않게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봉합을 무봉합 인중축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봉합 방식이라든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방식인데 이런 방식을 고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인중축소 수술을 한 지는 꽤 됐는데 인중축소술을 고민하시거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결국 흉터 문제로 기준점을 잡게 됩니다. 길이가 줄어들거나 모양이 어떻게 되거나 하는 문제보다도 길이를 줄이고 싶은데 결국 흉터 때문에 못하겠다. 흉터가 있으면 이 수술 자체가 조금 나는 꺼려진다 라고 하는 이제 흉터 문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사람마다 또 흉살의 성향도 다르고 수술자의 수술법도 다르기 때문에 흉터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인중을 줄인다는 분명한 효과를 주는 좋은 수술임에도 흉터 자체가 없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고민, 즉 환자분들이 줄이고 싶은 이 욕구를 흉터 고민을 좀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형수술 흉터 중에 인중축소 수술 후에 남는 흉터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흉터가 눈에 띈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흉터 자체의 어떤 성상을 보게 되면 관절 부위 흉터가 사실은 아주 크게 남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심장과 폐가 계속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주변에 남는 흉터들이 오히려 좀 더 크고 더 눈에 띄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관절 부위의 흉터라든지 가슴 부위의 흉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흉터를 직접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경우는 적지만 인중, 얼굴에서도 특히 인중 부분은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중앙에 존재하는 가로 흉터가 되기 때문에 이 흉터는 눈에 좀 띌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쌍꺼풀이라든지 눈썹화 거상, 그 다음에 각종 거상에 관련된 얼굴에 남는 흉터들은 모발 주변으로 숨겨지거나 어떤 접히는 부분에 숨겨짐을 통해서 흉터를 많이 좀 감출 수 있는데 인중축소 흉터야말로 감출 부위가 없이 바로 정면에서 눈에 마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흉터의 인식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보고 가시흉이 또 꽤 많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인중입니다. 실제로 인중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인중 축소를 하는 경우와 바깥쪽 인중을 여기를 절개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똑같은 봉합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바깥쪽 부분에 가시흉이 남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이고 남성분들의 경우 이 수염 위쪽으로, 여성분들의 경우는 코떡살 여기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피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지선을 통과해서 자리 잡은 이 봉합사들은 흉터를 좀 더 선명하게 남기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흉들이 피지선이 많은 곳에 생기면 눈에 띄게 보이게 되다 보니까 가로 흉터는 코떡살의 아래쪽 주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묻게 할 수 있는데 가시흉은 세로 형태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서 이런 형태가 이제 인중의 흉터를 좀 더 눈에 크게 띄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시는 코 성형을 인중코라고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인중코가 인중축소와도 관계가 있을 것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두 수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수술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인중코라는 수술도 사실은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만들었고 인중코라는 상표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권을 등록할 정도로 저는 이 인중코에 대한 애착이, 단어에 대한 애착이 큰데 한국인들의 코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름 붙인 수술법입니다. 한국인들은 팔자주름과 인중의 그 아래쪽 선을 이은 이 삼각형 존이 많이 꺼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코가 좀 아래로
아래로 꺼져 있는 듯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가 낮은 분들, 특히나 이 삼각존이 좀 꺼져 있는 분들이 코를 높이고자 할 때는 이 삼각존 자체가 좀 더 앞으로 나와야 된다. 즉 삼각존의 바닥에 해당되는 비순각이 앞으로 끌려 나와야 똑같은 코 높이라도 조금 더 오똑한 느낌, 그리고 좀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뼈대가 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싶어서 만든 단어가 인중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와 인중을 이렇게 계속 같이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인중코라는 개념의 뜻이 인중과 코를 같이 우리가 디자인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제 광범위한 형태의 수술로 좀 확장이 된 거라고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중코라는 개념은 좀 더 입체적인 코와 비순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인중 축소는 각도보다는 길이 방향의 개념으로서의 우리가 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수술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봉합 인중 축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가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이었습니다.